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을지 모를 한 세대의 깊은 고독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시간에 공감하신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하나의 신화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대한민국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며 경제성장의 발판을 다지고 있을 때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태평양을 건넜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조차 없던 시절 김포공항에서 가족의 눈물을 뒤로하고 떠났던 비행기는 그들에게 희망이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29의 청년 김재훈 씨가 처음 뉴욕 땅을 밟았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존 F. 케네디 공항의 소음과 낯선 공기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동시에 깊은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는 브루클린의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이국의 밤은 외로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언젠가 꾸릴 자신의 가정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땀은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뒤 그는 접시를 닦던 바로 그 거리에서 김신의 델리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가게는 비록 작았지만 그의 정직함과 따뜻함에 이끌린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그 사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치열했던 이민 1세대의 삶, 그것은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60년대, 70년대의 산업화 시절처럼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의 편에만 서주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아내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어느덧 훌쩍 자란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둥지를 떠났습니다. 텅 빈 집에는 고요함만이 남았고 거울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와 깊어진 주름을 가진 자기 자신만이 서 있었습니다. 뉴욕의 화려함 속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외로움은 어느덧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시고 고향에 돌아가서 편히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고향이라는 단어를 깨웠습니다. 그래, 돌아가자. 내 청춘을 바친 이 땅을 떠나 내가 태어난 그곳으로. 김 씨는 40년간의 이민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40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 땅. 서울 외곽의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형님 가족이 있어 처음에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어릴 적 맡았던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났고 동네 도서관의 커피향은 낯선 고향에서 그를 위로해주는 듯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억 속에 머물지 않고 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지했던 형님은 건강이 나빠져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조카는 육아와 직장 생활에 지쳐 점점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삼촌, 주말에 꼭 뵈러 갈게요. 라며 밝게 웃던 조카가 어느 날부터는 죄송해요. 이번 주도 힘들 것 같아요. 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이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마주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먼저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뚝뚝한 눈인사뿐이거나 아예 외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렵게 대화의 물꼬를 터도 그는 대화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TV 드라마, 젊은이들의 줄임말, 복잡한 정치 이야기는 그에게 외국어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다 한마디 거들면 대화는 어색하게 끊겼고 그는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모임에도 초대받아 두세 번 나가보았지만 그곳에도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같은 동네에서 살아오며 형성된 그들만의 유대감과 이야기 속에 40년 만에 나타난 그는 그저 미국에서 온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조카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조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삼촌, 아무래도 다시 미국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거기가 훨씬 익숙하시잖아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평생을 그리워한 고향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박제된 풍경화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결국 다시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외로움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에서 느끼는 이 막막함은 하루하루 그의 존재를 무너뜨렸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은 너무나 복잡했고 동네 은행의 모바일 뱅킹 시스템은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빠른 말투, 수시로 바뀌는 버스 노선, 심지어 약국에서 약을 받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40년보다 고향에 돌아온 2년 동안 더 많이 긴장했고 더 자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날,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외로워도 차라리 그곳이 낫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법을 이미 배웠으니까. 그는 미국에서 혼자였지만 그 외로움은 길들여진 익숙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익숙함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김재훈 씨의 이야기는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넜던 많은 1세대 이민자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청춘을 보내고 1985년 로스앤젤레스로 떠났던 67세 이정호 씨. 35년간 쉼없이 세탁소를 운영한 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꿈에 그리던 귀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행복했던 노후는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에 익숙했던 그에게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과 복잡한 실비보험 청구 절차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했지만 시스템의 논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병간호에 지친 그는 결국 1년 만에 더 익숙한 유료 시스템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저지에서 30년간 미용실을 운영했던 70세 김정자 씨. 그녀는 한국의 정겨운 동네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사는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의 미용 자격증은 한국에서 쓸모가 없었고 나이든 그녀에게 일거리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그녀에게 한 동네 주민이 던진 말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미국 물 좀 먹고 오셨다면서 왜 그렇게 나서세요? 그 말에는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차가운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68세의 강영진 씨는 손주들을 돌봐달라는 딸의 부탁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에 바쁜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고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와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의 유일한 외출은 동네 마트에 가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그곳은 비록 차가웠지만 혼자 있는 것이 당연했고 그래서 덜 외로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들은 돌아왔다가 다시 떠나야만 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외로움과 막막함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외로움은 익숙한 환경 속에서 관계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막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릴 때 느끼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한국에서의 막막함은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공서의 복잡한 온라인 절차, 식당의 키오스크 주문, 스마트폰 앱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디지털 사회. 이것은 나는 더 이상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깊은 이방인 감각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그들이 수십 년간 마음속에 그려온 기억 속의 고향과 현실의 고향 사이의 괴리는 너무나도 큽니다. 김치를 나눠주던 따뜻한 이웃은 사라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차가운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들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끈끈할 것이라 믿었던 가족 관계조차 각자의 삶에 바빠 느슨해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재기국은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패가 아닌 노년기의 존엄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적 생존 전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차라리 불편하지만 익숙한 시스템,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으로 돌아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실제로 미국으로 되돌아간 교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다시 돌아오니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그들은 더 잘 살기 위해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귀국을 고민하는 이민 1세대, 그리고 그들을 맞이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귀국은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정착하는 것입니다. 감상적인 그리움이 아닌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먼저 살아보며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김재훈 씨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우리 귓가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외로워도 그곳이 낫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상처받을 일은 없으니까요. 어쩌면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재해가 아니라 익숙함 속에서 누리는 고요한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선택은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자기다운 방식으로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한 인간의 고요하고 존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